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시는 시가 아니라 특강은 카드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기법, 오직 윤보영 시인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사물을 만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또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 또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 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자체, 사진 찍는 그 순간에 탁 찍히는 순간, 그 순간이 글 속에 담을 수 있고 또 담길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10가지가 있는데 그 공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자죠. 우연히 제 글을 정리해 주시다가 시인님 저도 한번 시를 좀 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한번 써보시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3개월 동안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을 이용해서 시를 써서 시집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실제 3개월 만입니다. 시를 시 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그 유명한 감성 시집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분이 그 시쓰기 공식 강의를 여러 번 듣고 3개월을 직접 이렇게 배운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신다면은, 시인님, 제가 막상 이 시를 공식을 통해서 써보니까 너무너무 쉬운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시쓰기 공식 10가지 공식 강의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풀어서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책으로 교재로 한번 발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워낙 바쁘잖아요. 많은 재능 기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빠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10가지 공식을 일일이 전체를 다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러죠. 아래 한글로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를 다 말하듯이 그렇게 풀어 적었습니다. 그 풀어 적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5월 달에 교재가 나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윤보영 시인께 시인님 저 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3개월 만에 시집을 냈고 그리고 난 뒤에 1년 만에 2년 정도죠. 2년 만에 직접 그 강의 내용을 풀어서서 그걸로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신 권영조 시인님 잠깐 박수 한번 치고 싶어서요. 예. 그 시집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하철시 공모전에 당선도 되어서 당당하게 이 지하철 타고 오가면서 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읽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은 글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잠깐 동안에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감성시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긴 시가 아니라 한두 줄짜리 짧은 감성시, 그 감성시를 시 속에 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수국동산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수국동산은 이렇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이 감성시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리고 또 재능기부로 강의를 해주는 걸 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수국동산을 만들 건데 그러면은 수국 묘목이나 한번 심어 주십시오. 한 포기에 만 원씩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제가 주례도 여러 번 썼는데 주례 쓸 때마다 사례비 주는 것은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식을 하거나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는 의미로서 수국 심고 그 수국꽃이 필 때 더 가정적으로 행복한 일상이 되지 않느냐는 마음을 바라주는 마음으로 수국을 심겠다고 해서 그 여러 사람의 주례비도 사례비로 받아서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수없이 많이 심은 그 수국 묘목 수가
650만 원, 650포기의 이 수국이 이곳에 기증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마음을 또 깊이 헤아리시고 여기에 이야기 터휴 우리 그 박정구 회장님 네 분께서 거기다가 1,000포기 정도의 수국을 더해서 아이고 박수 또 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이곳은 명실공히 이 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수도권 경기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45분 1시간 만에 찾아와서 꽃을 보면서 일상을 풀어놓고 그 꽃을 가슴에 담고 또 이 가족들 앞에서 수국 같은 환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를 이곳에서 담아가는 곳이 될 겁니다. 그 수국 그리고 또 감성시 쓰기 오늘 카드로 여는 감성시 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딱 이게 단어로 제시해 주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시를 적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완성된 시를 또 우리 이 사회자가 읽어드리는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단어 주십시오. 카드. 첫 번째 소리가 안 나네요. 창문. 창문. 그렇습니다. 창문은 어디에 내는 게 창문일까요? 같이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낼까요? 창문은 벽. 또 마음. 벌써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인들이니까 벽, 또 창, 또 이 창고, 뭐 방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문을 마음에 낼 수 있죠. 그럼 마음의 창문을 내면은 누가 보이나? 이게 그냥 벽에다가 또 이 창문을 내면은 멀리 바깥에 오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또 바깥에 핀 정원의 꽃을 볼 수 있고 또 구름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가슴에 창문을 내면은 누가 보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답변한 우리 그 선생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랑이 꼭 연인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또 살아계시는 어머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스승님, 그리고 또 친구, 또 연인,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애인,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마음의 창문을 내니까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 결론이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으면은 창문이라는 시를 쓸 수 있어요. 자, 창문 어떻게 적었을까? 윤보영 시인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창문, 윤보영. 내 마음에 창문을 냈습니다. 그의 오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서. 박수 한번 주셔야죠. 짧습니다. 또 한 번 더, 한 편 더. 창문, 널 좋아하는 내 안을 들여다보았어. 그런데 너는 없고 나만 있어. 너를 생각하고 있는 나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창문 가지고 가슴에 낸 창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드 주세요. 달이요. 달이. 달. 달. 난 달인 줄 알았습니다. 달. 달은 어디에 뜰까요? 하늘에 뜨죠. 좋죠. 하늘에 뜨는데 달의 종류는 그러면 어떤 달이 있을까요? 초승달, 반달, 보름달, 또 금음달, 낮달. 좋습니다. 그대 닮은 달. 이미 여기는 우리가 시인들이 모인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 닮은 달이라고 했죠. 저는 그러면 오늘 반달이라는 글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반달.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반달이 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보면 반달에서 조금 더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반달은 왜 반달일까요? 그 반은 왜 안 보일까요? 그대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또 왜 반달 반밖에 안 보일까요? 하늘의 달이. 왜?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 가려서 이런 말 말고 우리는 시인들이잖아요. 네 마음 반, 내 마음 반.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 여기서 우리가 시를 쓴 거예요. 그죠?
네 마음 반, 내 마음 반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지금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내 마음이 3분의 2, 네 마음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도 또 내가 보는 다리도 둥그러졌겠죠. 아니, 반대로 당신이 3분의 2, 내가 3분의 1이에요. 왜?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얼굴로 보이고 또 당신이 봤을 때 내 얼굴로 보이니까 3분의 2가 오늘 저녁에는 이 얼굴로 보일 거예요. 그 반달, 윤보영 씨는 어떻게 적었을까요? 자, 들어보시죠. 반달. 온전한 다리의 반달로 보이는 것은 나머지 반쪽을 그대가 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한 25편 정도를 사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달들이 다 어디서 적었다? 주로 이야기 또 휴에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자, 다음 카드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는 거죠? 가로등. 예, 가로등. 가로등은 길거리에서 보지만 골목길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골목길에 가로등은 왜 설치했을까요? 오줌 싸지 말라고. 오줌 싸지 말라고. 좋죠. 또, 예. 안전하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그대 오는 길 밝혀주고. 그대 오는 길 밝혀주려고 또. 예, 맞습니다. 그대 오는 길을 밝혀주고 또 내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가로등을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을 만약에 그 길이 내 집 앞에 있는 우리 마을의 골목길에 있는 그 골목길이 내 가슴속에 있다면 내 가슴속에는 내가 가장 이렇게 걸어가거나 걸어오게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예,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언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 안의 길로는 오거나 가게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로등을 내 가슴에 담아둔 가로등을 밝게 이렇게 빛을 내거나 또 친구 얼굴로 이렇게 밝혀놓으면은 내 안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보고 싶어 하는 친구, 가슴 뛰게 하는 친구랑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은요, 내 가슴이 이렇게 얼굴까지 전이 돼서 환하게 밝은 이 꽃 같은 어떤 그런 표정을 보이는 거죠. 그 가로등, 윤보영 씨는 그 가로등 가지고 어떻게 적었을까요? 보여주시죠. 가로등, 윤보영. 집 앞 가로등은 나를 위해 불을 밝히고 내 안의 가로등은 너를 위해 불을 밝히고 가로등 아래 행복한 가로등이 걸어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죠. 예, 그렇게 행복한 가로등. 아까 그렇죠. 일주일 뒤에 만나겠다 하면은 친구 보고 싶은 얼굴로 딱 가로등처럼 딱 밝혀놓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시간이 잘 안 가요. 그죠? 예, 다음 카드 제시해 주시죠. 네 번째 카드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3년 전에 2009년도니까 3년 전이죠.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전국에 있는 캘리그라피 작가 333명이 오셔서 여기다가 윤보영 시인의 시를 각각 다른 시를 적고 가셨어요. 그때 한 500분이 오셨는데 그때 오셨던 정말 이렇게 그때 오시고 난 뒤에 한 번 정말 문자 한 번도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때 작업한 이 항아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윤보영 씨님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작업했습니다 하고 당신의 작품을 이렇게 갖다 보기도 하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맙다는 박수 한번 드려도 되죠? 예. 일어서시죠? 예, 예. 일어서셔도 돼요. 한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 사실이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예. 맨 앞에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항아리는 그냥 이게 항아리입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안 그러면 항아리 속에 무엇인가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그 항아리 속에 담아두는 것이 주로 무엇일까요? 사랑.
시인님이시니까 사랑이지. 일반 사람들은 뭐죠? 고추장, 된장, 김치, 예, 뭐요? 쌀, 예, 물, 이런 것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득 담고 이렇게 약간 방근을 진 데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앞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들어와서 담길 수도 있고 건너 산이 담길 수도 있고 또 내 생각 속에 함께 걸었던 그 친구와 걸었던 강둑도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담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뭐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그와 같이 무엇인가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뭐 김치나 물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일상적인 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시인들이니까 그와 같이 뭔가 생각으로 담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윤보희 씨는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자, 들려주시죠. 내 안에 윤보영 항아리처럼 내 안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들을 다 담고서 남는 그대 그리움이 있고. 예, 좋습니다. 그대 그리움이 있고, 예, 그대 그리움을 담는 거죠, 그죠? 예, 다음 카드 주시죠. 5번째 제시어는 악보입니다. 악보.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뭘 했죠? 연주? 이게 우리가 연주했죠. 기타 연주를 했죠. 기타 연주를 할 때 물론 외우고 있으면 되지만 외우지 못할 때는 뭘 보죠? 악보. 악보는 들여다보면 그 악보가 몇 선이 돼 있어요. 몇 선? 5선이죠. 5선에 악보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5선은 어디에다 쓸까요? 종이에 쓸까요? 안 그러면 나뭇잎에 쓸까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스피커 여기다 앰프 여기다 그릴까요? 종이에 그리죠. 근데 막상 내가 종이가 없어. 그럼 종이가 없으니까 보이는 하늘에다가 오선지를 딱 그리는 거야. 여기다 오선지를 딱 그리면 악보를 그릴 수 있죠. 그럼 내가 저걸 보고 기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은요, 앞에 사람들 이 얼굴이 다 이게 악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공연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오선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저기다. 그러면은 오선지 그리면은 저걸 보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제가 또 피아노도 막 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이렇게 이게 기타도 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악보 이걸 가지고 윤보영 씨는 어떻게 시를 적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려주시죠. 예. 하늘영가 윤보영 하늘에 오선지를 그려놓고 그대 좋아하는 노래를 적었다. 가슴은 기타를 치고 생각은 건반을 두드리고. 예. 이해가 되죠? 이게 뭐 잘못 적었다. 제가 하늘에 오선지 그리고 뭐 건반 두드렸다고 아유 시인님 그 하늘에 뭔 음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시인은 자기 생각대로 쓰기 때문에 다만 그게 공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공감 가잖아요. 시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카드 주세요. 기차요. 기차. 기차면 뭐가 생각나요? 여행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하러 이렇게 가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 같은 것이면 우리가 여행 갈까요? 안 그러면 일하러 갈까요? 여행이죠. 그렇게 딱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두 자리가 있는데 비어 있어. 그러면 같이 앉아서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없어. 없는데 갑자기 터널 속으로 기차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음이 쓸쓸할까요? 허전할까요? 안 그러면 뭐 이제 없으니까 뭐 터널 속으로 지나가네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아쉽죠. 쓸쓸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터널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 이렇게 터널 바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저는 터널 끝 그 자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얼굴로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기차를 방향을 확 바꾸어서 내 그림으로 탁 기차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차가 내 그림 속으로 뭐 당신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면은 윤보희 씨는 기차를 가지고 쓸쓸함 그 자체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게 한다면은 어떤 시를 썼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차 여행. 텅 빈 기차를 타고 들판을 달릴 때 그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달리던 기차가 터널을 지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대가 보고 싶어서. 그대가 보고 싶었어요. 예. 정말 잔잔한 한편의 그냥 기차 그리고 여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쓸쓸함에 대하여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시를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카드 주십시오.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감자요. 아, 감자. 여러분들 감자 먹고 싶어요? 네. 아, 그런데 그 감자를 맛있게 찌면 어떨까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오늘 우리 감자 좀 찌달라고 한번 부탁해볼까요? 네. 아, 감자 좀 주세요. 자,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박수. 저 주최 측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맛있게 우리가 저기 가서 수국제 우리가 100일째 하고 내려와서 감자 좀 달라고. 왜냐면 제가 보니까 감자가 한 박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수 쳤으니까 아마 쪄줄지도 몰라요. 아마 찌러 간답니다. 예, 박수. 예, 박수. 예, 좋습니다. 옛날에는 감자를 주식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박수 안 나왔어요. 지금은 간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감자는 땅에 심는 거예요. 감자는 밭에 심어요? 안 그러면 산에 심어요? 밭에 심죠. 밭에 심을 때 감자를 아주 비옥한 토지에 심어야 되나요? 돌도 많고 막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도 힘든 데 심어야 되나요? 비옥한 토지예요. 비옥한 토지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자를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전체를 확 떠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 감자 알이 그대로 달린 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감자만 그럴까? 이 그리움 속에는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고 싶은 사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감자를 캐듯 보고 싶은 이 감자를 캐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올라오잖아요. 감자를 캐듯이 내 그리움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대 생각이 주렁주렁 달려올 거야. 뭐 이게 한편의 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감자에 대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마음밭 감자를 캐듯 그리움을 캐면 끝없이 그대 생각만 주렁주렁 달려 나오겠지. 예, 그렇습니다. 마음밭에는 마음밭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은 보고 싶은 그대 생각만 주렁주렁 달려 나오겠지. 그게 감자가 쓴 거예요. 감자를 캐는데 고구마도 그렇고 땅콩도 그렇고 다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다는 개념 가지고 보면은 무는 캐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뽑는 거죠. 캐는 것만 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는 어떻게 뽑아요? 쑥쑥 뽑죠. 무를 뽑듯 무밭에 무를 한낮을 걸려서 다 뽑아줘 쌓아놨더니 네 생각밖에 없다. 무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뽑았는지 뭐 이렇게 뽑는다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캐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다음 제시 주시죠. 예, 오늘 같은 날 가고 싶은 곳이죠? 시원한 곳? 정자. 예, 지금 꼭히 정자가 아니라 지금 이 건물이라고 해도 돼요. 이 건물은요, 지금 왜 이게 지어놨을까요? 오늘은 저기 이제 파라솔을 쳤는데 왜 파라솔을 쳤을까요? 그늘을 가리라고. 그리고 그늘 아래 누가 앉으라고? 내가 앉으라고. 우리가 앉으라고. 이게 쳐놨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다 수국밭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새들이 올 수도 있고 고양이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여기 쉬고 싶은 것은, 야, 이야기 또 너무너무 좋다.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와서 사진도 찍고 여행을 와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정자라고 생각하면 정자 아래에 그 쉬어가게 하고 싶은 것은 보고 싶은 당신, 그런 걸 가지고 정자라는 시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윤보인 시인의 정자 한번 들려주시죠. 정자, 내 마음에 정자 한 채 들었습니다.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쉬어가고, 하지만
정말 시원하게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에요. 예.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이게. 그렇게 이야기 터휴가 아름답고 좋은 곳이니까 이곳에 다음에 당신하고 한번 놀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여기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다음 제시어 주세요. 낙엽이요. 아, 낙엽. 낙엽은 뭔가요? 나뭇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몇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이 수국밭 앞에 약간 이제 엊그제 이렇게 그 소나기가 뭐 이 오고 장마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혀서 빗물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오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가을 낙엽도 아닌데 좀 약간 검게 된 이런 낙엽인데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펼쳐놓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깨끗하게 썰고 여러분들이 가게끔 하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빗자루질도 하고 다 이렇게 붙이고 해서 썰었어요. 그런데 이 가을에 단풍이, 예쁜 단풍이 촉촉촉촉 이렇게 떨어진 이런 길은 문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는 쓸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펼쳐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남이섬은요, 강동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은행나무 떨어진 잎을 계약을 해서 이 쓸어서 모아서 차에 싣고 오면은 그 남이섬 은행나무 길에다가 아침에 쫙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만 이렇게 밟고 가면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싹 치우고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싣고 오는 그 은행나무 잎을 또 까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와, 은행잎이야 막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강동구에 있는 은행잎을 밟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분 좋으면 되는 거죠. 그게 자원도 절약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은행나무 잎은 이게 잘 썩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다 가루를 내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다면은 이 가을이라면 제가 단풍나무를 좀 이렇게 단풍 잎을 좀 깔아드릴 건데, 이번에는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막 비에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거나 상처 입은 이런 잎이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가을 단풍이라면은 깔아 놓았을 거예요. 그죠?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가을 타잖아요. 그죠? 그 가을 타는 것을 지우라고. 그와 같이 떨어지는 나뭇잎을 이렇게 깔아 놓는다는 개념 가지고 한번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뭇잎 한번 어떤 나뭇잎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좋아요. 나뭇잎 연다 연보 거리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고요. 예, 그래요. 제가 나뭇잎 따라 놓았어요. 제 생각하며 밟고 오라고. 예. 우리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걸 가지고 어렵게, 아유, 시인님 저 시 못 써요. 너무 시 쓰려고 욕심 부린 거예요. 그냥 나뭇잎 떨어놓은 것을 그대로 깔아놓는 것을 내 생각하면서 밟고 오라고 깔아놨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뭘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찾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 걸 보시죠. 감기요. 감기. 예. 혹시 여기 감기 걸린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감기 걸렸던 분 계세요? 다 걸렸죠. 오래 걸렸죠. 그죠? 근데 그 감기가, 우리 내 주인님은 이 감기 걸리면 빨리 약 먹고 치료가 돼야 되니까, 약국이 10시부터 5시까지 문 여니까 5시 안에는 내가 감기 걸려서 우리 주인님이 그 약을 먹고 낫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5시 전에 감기가 오나요? 안 그러면 한 6시, 7시, 저녁 7시에 감기가 올 수 있나요? 어때요, 감기? 그게 어떤 애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막 멋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감기가 한 10시에 왔어. 왕머리가 막 열도 나고 이렇게, 물론 뭐 에어컨 틀어서도 그럴 수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찾아보니까 사다 놓은 약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약을 사러 가려고 하니까 10시에 약국은 다 닫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약국 찾겠다고 지금은 낮인 미국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가야 돼요? 약 사러? 미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감기 걸렸다고 연락 오면은요, 미국까지 가서라도, 아니, 달나라까지 가서라도 약국 감기약 구해다 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내가 감기 걸렸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고 지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죠. 누가?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 그걸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감기, 늦은 밤 감기가 왔어요. 사다놓은 약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대 생각 더하고 자야겠습니다. 예. 그대 생각 더 하고 자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각은요, 뭐가 생기죠?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감기약보다도 더 센 엔돌핀, 에너지가 생기니까 감기 걸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예. 어디가 끝이었죠?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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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우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틀어야 돼요? 에어컨인데 지금 여기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죠? 선풍기 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뭔 커피 마셔요? 아이스 커피. 또 부채도 이렇게 부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더위니까. 그런데 이럴 때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팥빙수 같은 거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팥빙수 먹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팥빙수 배달 못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문자로 자기야 나 팥빙수 생각나 이러면 여기서 팥빙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 보면 다 녹아요. 또 가면은 저녁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팥빙수를 배달하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쉽게 팥빙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예, 들려주시죠. 무더위 덥다 했지요. 잠을 못 잘 정도면 제 꿈을 꾸세요. 그러면 제가 꿈속으로 팥빙수 가져갈게요. 예. 꿈속으로 팥빙수 가져가면 되죠.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를 못 쓰면은 이 벤치마킹 하는 게 선물이라는 시 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이것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 또 이게 뭐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그대로 스타일을 이렇게 모방을 하는 뭐 그런 시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또 하나 주시죠. 책갈피. 책갈피. 요즘 책갈피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냐하면 다 책갈피를 꽂을 수 없는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책갈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책갈피 모르는 분? 다 안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책갈피를 가지고 책을 읽다가 소설책 같은 걸 딱 책갈피를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면은 다음에 딱 읽을 때 딱 펼치면은 그 읽던 부분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가 너무 예뻐 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그 순간을 내가 당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하죠? 책갈피를 딱 꼽아 놓으면은 다음에는 그리움 속에서 그 웃는 얼굴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꼭히 책갈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그리움 속에다가 책갈피를 넣어두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책갈피 한번 보시죠. 책갈피 하나 줬습니다. 오늘 보내고 그대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포시해 두고 싶어. 예, 그대 생각이 어디쯤일까? 생각해 이렇게 표시해 두고 싶어서 내 그리움에다가 책갈피를 꽂는다는 거예요. 표시, 그죠? 예. 자, 다시. 네, 우리 시인님이 앞에 쓰고 계신 거
안경. 아, 안경. 여기 안경 쓰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안경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은, 윤모잉 씨는 안경을 왜 썼을까요? 잘 보이라고, 또 멋있으라고, 또 자세히 보라고. 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벗어놓는다면은 이 안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안경이 계속 눈이 이렇게 나쁜 윤보영 시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얘가 안경이 내가 꽃을 봐도 당신 얼굴 닮았다, 장미를 봐도 당신 얼굴 닮았다, 이런 하늘을 보고도 당신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게 눈으로 봤던 부분이 생각으로 가니까 이 안경이 제 생각을 알아버린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은 풍을 얻는다고 윤보영 시인이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한 3년 보더니 이 안경이 다 아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딱 벗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죠?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안경에 비치는 거예요. 안경이 자기가 그래봤자 뭐 미리 아는 거죠. 그런 어떤 장난기 섞인 이 생각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안경.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벗어놓은 안경에 그대 모습이 담겼을까. 예, 좋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정말 한 줄 길어봤자 이제 2줄 정도를 가지고 감탄하는 시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막 2줄, 3줄, 아니 2장짜리 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몇 번까지 했죠? 13번이요. 13번요. 아, 그렇게 몇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민들레요. 민들레. 이곳에는요, 민들레가 참 많이 피어요. 지금은 다 졌지만, 민들레가 어떤 색꽃일까요? 노란색 꽃입니다. 근데 여기 가끔 하얀 민들레가 있어요. 그런데 하얀 민들레를 사람들이 다 캐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노란 민들레가 더 많이 피어요. 하얀 민들레는 사람들이 약을 쓴다고 캐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얀 민들레든 노란 민들레든 지고 나면은 뭐가 맺혀요? 씨가 맺혀요. 씨가 몽골몽골하게 이렇게 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 모습을. 그걸 바람으로 이렇게 입김으로 후 부르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 날아가는 것은 어딘가 여기가 아니라 멀리 간다는 뜻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어요. 날아간다, 찾아간다, 당신 보고 싶은 마음을 찾아간다. 예, 민들레 한번 읽어보시죠. 민들레, 민들레가 씨를 날리고 있습니다. 당신 찾아가는 내 마음. 예, 내 마음같이. 좋습니다. 예. 이제 한두 개만 더 하고, 예, 우리 이제 또 이동해서 수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주실까요? 담쟁이요. 담쟁이. 이 담쟁이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다가 담쟁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담쟁이는 뭐죠? 감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자기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꽃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 감고 올라가죠. 그런데 감고 올라가는 입장은, 내가 감기는 입장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그런데 감아놓은 자체가, 감기는 자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 내 그리움을 감는다면은, 너는 내 거 아무 딴 생각하지 마라고 딱 독점해버리면은, 내가 좋아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감겨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담쟁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예. 담쟁이 덩굴 윤보경. 담쟁이 덩굴이 장관을 덮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가득 덮인 나처럼.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낱말, 단어, 그리고 사물을 가지고 시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될까요? 예, 이 자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 써놓고 난 뒤에 그것을 꼭히 단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반대로 그리움, 좋아하는 사람 생각, 이걸로 연계시켜서 마지막 결론을 가면은 한편의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카드로 시 쓰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국밭으로 가서 수국 100일장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